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스터디바타의 첫 번째 본장인 뱀의 장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거리가 좀 있는데요. 예전에 있었던 사찰에서 그 앞에 커다란 연꽃밭이 있었는데 그 연꽃밭에서 연꽃차를 만들려고 한지에다가 녹차를 싸서 연꽃이 이제 저녁에 그 잎을 오므리고 아침에 잎을 열다 보니까 그 저녁 때 녹차를 넣어서 아침에 이제 꺼내게 되면은 그 향기가 그대로 배어 있기 때문에 녹차를 그렇게 해서 담궈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마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곤 합니다. 저도 이렇게 담그려고 이제 연꽃밭에 갔다가 그 연꽃밭에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옆에서 뱀들이 한 3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얼핏 보고서 그때 섬뜩했던 그런 기억들이 예전에 있었는데요. 그때는 이제 뱀이 저하고 이제 같이 간 보살님들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들하고 저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좀 물지는 않을까 염려를 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추억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. 우리 동양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뱀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혐오와 기피의 상징으로 또는 정력 증진과 또 그 기력 회복의 그 약으로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환경론자들과 뱀꾼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그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환경론자들은 뱀을 잡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땅꾼들은 뱀을 잡아야지만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뭔가 그 보신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 이러한 이제 혐오와 기피와 또 징그러움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뭔지 모르게 신비스럽고도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마 또 뱀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. 저도 어렸을 적에 뱀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듣고 자랐었는데요. 그 6.25 때 그 뱀이 그 의정부 지역에서 저녁 어슴푸레할 무렵에 어느 집에서 싹 나오면서 바깥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본 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분이 얼핏 봤을 때 이 뱀이 귀가 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뱀이 귀가 달렸나?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얘기로는 뱀 하게 되면은 오래 물속에 있게 되면은 용이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사람과 같이 귀가 달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은 많이 못 하는데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뱀이 그 집을 빠져나오고 마을을 빠져나왔을 때 그때 이제 폭격이 있어서 그 마을 전체가 이제 그 파괴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신 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 얘기를 이제 잘 들었었는데요. 근데 이제 뱀이 올해 이제 집뱀이 되겠죠. 이 집뱀이 올해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살이 찌고 또 축 처진 모습이 마치 저녁 어슴푸레할 때 봤을 때 이제 그 귀가 달린 모습으로 잘못 본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뱀이 나왔을 때 그 마을이 파괴가 됐던 어떤 그런 얘기들과 또 제가 잘 아는 신도분이 그분이 이제 외삼촌이 그 시골에 사셨는데요. 그 시골에 살면서 집수리를 하다가 뱀이 나와서 그 뱀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걸 놔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거를 또 먹으면서
그 몸에 또 보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잡아먹어 버렸대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돼서 나중에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오른쪽 다리뼈 속이 녹아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병명이 전혀 그 밝혀지지 않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절에서 이제 뱀에 대한 천도제를 지내준 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그 뱀에 대한 일화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기피스러우면서도 몸에 좋다라고 하는, 그래서 지금 뭐 용문산 아래쪽 가보게 되면은 뱀과 관련된 뭐 술소부터 해서 뱀 요리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제 신비스러운 영적인 기운들이 있어서 뭔가 인간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예지력을 또 갖고 있다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연신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데, 인도 사람들은 사실은 그 뭔가 뱀을 바라봤을 때 저희적인 시각 쪽에서 영적인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뱀을 그 힌두교의 신상을 보게 되면은 그 신상 뒤편에 항상 5마리 뱀과 또 7마리 뱀, 이제 지금 머리가 이제 5개나 7개 달린 이제 5.4나 7.4라고 하는 그 뱀들이 항상 그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수행하시는 어떤 그 모습 속에서나 불상을 통해서도 뒤에 그 뱀이 항상 그 비를 가려주는 모습과 또 그 외의 다른 모습으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뱀이 항상 그 많은 인도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뱀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이 기인한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되는데요. 요가를 보더라도 그 요가에 쿤달리니 요가가 있는데요. 이 쿤달리니 요가는 인도 사람들이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단전과 같은 개념으로서 힘이 그 이렇게 탄생이다라고 하는 또 에너지가 그 모여져 있는 어떤 그 기의 어떤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차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그 학문과 성기 사이에 그 가운데 부분에 뱀의 모양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해서 서펀트 파워라고 하는 영어 용어를 쓰면서 그 곳이 각성이 됐을 때, 그래서 그 각성이 돼서 척추를 타고 올라갔을 때 정수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정수리에 인도의 그 3대 주제신의 하나인 시바신이 거기에 이제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서펀트 파워라고 하는 그 부분이 뱀의 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도의 전통적인 신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여성신인 샥티신이라고 해서 샥티신이 각성이 돼서 시바신과 정수리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요가에는 있습니다. 그만큼 뱀과 연관된 수없이 많은 어떤 교리와 또 모습들을 우리는 인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많은 어떤 그 뱀들을 보게 되면서 그 뱀을 또 여러모로 관찰해 봤을 때 우리의 그 시각과는 상반된 시각과는 다른 어떤 이제 좀 좋은 면으로 뱀을 바라보게 되면서 관찰하다 보니까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을 우리의 삶과 연관을 시켜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글로써 엮어놓은 부분이 바로 수타니파타의 제 첫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 두면서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개송을 읊으면서 다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합장을 할 텐데요. 여러 불자님들도
합장을 하시면서 같이 음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넘쳐 흐르는 애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. 자, 그 다음에 다음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잡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이 잘 다듬어진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.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악의 뿌리를 뽑아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. 우리들을 생존에 얽어매는 것은 집착이다. 그 집착을 조금도 갖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.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개송들 중에 제가 4가지만 간추려서 합성을 해 보았습니다. 아마 이 합성한 내용에 공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되겠습니다. 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집착을 내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나서 그 허물을 애지중지하면서 집에다 자기가 살고 있는 굴 속에 갖다 놓고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.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화장실에 가서 아침마다 이제 일을 보시게 되는데요. 그 일을 보실 때 다 버려서 그 일을 보시면서 저거를 정말 아깝다. 아니면은 좀 남겨놓고 이제 다음에 조금만 더 버려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과 우리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 이렇게 내버리면서 시원하게 생각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뭔가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쓸어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적인 얘기를 이 첫 장에서는 뱀의 허물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한방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뱀의 허물을 모아서 또 그것을 갖다가 금고 속에 넣는다거나 은행에다가 뭐 예탁한다거나 아니면 갖다 판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도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게 되면서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읽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러한 그 집착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원숭이가 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숭이를 신으로서 이 조상신으로서 이제 모시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. 이 원숭이가 이제 어느 날 콩밭에서 콩을 잔뜩 따다가 이제 훔쳤겠죠. 이제 훔쳐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천천히 먹으려고 싹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기쁜 마음에 그냥 그 포근한 마음도 가지고 싹 올라가다가 한 움큼의 콩 가운데서 하나를 탁 떨어뜨렸어요. 올라가서 딱 보니까 떨어진 콩 하나가 대단히 아깝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콩을 주우러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부지불식간에 내려간다고 하면서
한 움큼 쥐고 있었던 그 콩도 다 놓아버리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.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콩 하나를 찾으니까 이게 콩이 없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한 움큼 움켜졌던 손을 보니까 내려오면서 다 버려버린 것을 이제 그때 깨닫고 나서 그것을 주우려고 딱 보니까 또 옆에 있던 거위가 그 콩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원숭이가 콩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막 그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화가 인도에서는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집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얼마만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교훈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옛날에 이제 여우 한 마리가 또 이제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이게 탐스럽게 익어 있는 포도를 딱 보니까 지금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포도가 이제 잘 연글었을 텐데요. 그러한 어떤 찰나에 이제 여우가 포도밭에서 포도가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침을 잘잘잘 흘리면서 저걸 어떻게 한번 따먹어 볼까 이렇게 이제 궁리를 하다가 철조망 사이에 이제 몸을 딱 끼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이 좀 이렇게 살이 좀 있어서 그 철조망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해서 철조망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하루를 굶었어요. 하루를 딱 굶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는 됐겠지 하고 철조망 사이로 몸을 싹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못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그럼 하루 더 굶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루를 더 굶어서 이제는 됐겠지. 그래서 그 다음날 딱 철조망 사이로 몸을 싹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교계를 가뚱가뚱하면서 이 여우가 그러면 뭐 할 수 없지. 하루 더 굶어 봐야지.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서 이제 결국은 3일을 딱 굶었어요. 3일을 다 굶고 나서 그 다음날 좀 비틀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 포도를 먹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에 철조망으로 또 이제 간 거죠. 그래서 몸을 싹 집어넣으니까 이제 그때 3일 굶고 나니까 이제 몸이 싹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몸을 포도밭으로 이제 돌진시켜서 들어가서 정말로 맛있게 그냥 3일을 굶었으니까 그냥 저 포도는 그냥 내가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에 포도를 열심히 먹었거든요. 그냥 하여튼간 배 터질 정도로 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배가 그냥 빵빵해져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때 이제 3일을 굶었으니까 또 한꺼번에 폭식을 했기 때문에 이 졸음이 잔뜩 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잘 먹었으니까 아주 행복하게 그냥 잠이나 한숨 푹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밭에서 이제 쓰러져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이제 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직도 포도밭인 거예요. 이제 거기서 이제 자고서 빠져나왔던 것을 깜빡 잊고 그냥 있었던 것이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제 머리도 좀 아프고 잠을 또 많이 잤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철조망 쪽으로 다시 와서 몸을 이제 철조망 틈새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서 살이 좀 불었던지 이게 몸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루를 굶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빠져나가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제 몸을 또 철조망 쪽으로 가서 나가려고 하니까 또 몸이 안 빠지는 거예요. 이거 참 큰일 났네.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더 기다려서 3일째 되는 날, 그날 이제 철조망 앞에 가가지고 몸을 싹,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몸이 좀 빠져 나오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가만히 여우가 3일을 굶고 다시 이제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, 이게.
내가 뭐하러 저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나. 이 허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막 그 세상이 싫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한 이틀 정도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여우가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안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이솝우화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앞가름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만 소유를 하면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 때 정말로 행복하고 더 이상의 더 많은 부분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의 또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뱀의 허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집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연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송구하십시오.